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아스를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최근에 또다시 그 변화가 좀 있었죠. 그 채권자가 가처분 신청을 취하를 했고 발행 무효 확인 소송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영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기존에 상장이 유예되었던,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9월 25일 날 상장이 된다고 했었던 이 유예되었던 물량이 지금은 아직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언제 나온다는 공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이게 안 나왔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 발행 무효 확인 소송으로 바뀌었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아마도 코아스 측의 전략, 네, 요 부분이 나올 것인지, 네, 요거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지금 그 CB나 BW의 전환 가격이나 행사 가격과의 관계, 주가와의 관계를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상장 공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이화그룹 상황하고 연계해서 판단 한번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가처분 신청을 일단 취하를 했고, 가처분 소송을 취하를 했고, 여기 나와 있죠? 23일 날 취하를 했고, 그리고 또다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소송을 제기를 했죠. 요거는 이제 박태영 씨가 소송을 저번에 그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신주 발행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를 했고요. 박태영 씨뿐만이 아니라 전병우 씨가 같은 내용의 신주 발행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건 어떻게 차이가 지는 것인가? 가처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좀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거죠. 그에 반해서 신주 발행 무효 확인해소는 영구적이고 이거는 시간이 좀 그때 걸리죠. 네. 임시 결정이 아니고 임시 결정보다는 확실하게 원인 자체를 소멸시키는 신주 발행 무효 확인해소를 제기를 지금 현재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다면은 분명히 이제 신주는 그러면 전환되거나 행사된 물량은 나올 수가 있다는 논리고요. 신주 발행 무효 확인해소가 나중에 원고 측의 승소로 끝날 때는 회사 측과의 어떤 나중에 또 복잡한 계산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자,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여하튼 확실하게 근본을 뜯어 고치겠다는 본안 소송을 제기를 채권자 측에서 두 사람이 이제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처분 신청이 취하가 됐다면 지난번에 9월 25일 날 상장된다고 했었던 물량들, 그게 상장이 유예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바로 풀려서 물량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까? 아직은 못 나옵니다, 여러분. 별도의 코아스 사측의 추가 상장 공시 요건이 다시 나와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그 9월 26일 날 오전에 나왔던 아티클을 보면은요. 이거는 머투에서 나왔던 거죠. 머니투데이. 여기 이제 내용을 좀 보시면 당장은 이제 물량이 안 나오고 일단 나중에 나올 것이다. 막 그 건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죠? 네, 여기서 보시면 딜 사이트 이 기사에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회사에서는 바로 일단 상장을 시키지는 않고 그 건에 대한 것을 상황을 봐서 나중에 상장하는 건에 그런 내용이 여기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끝부분에 나와 있죠. 소송으로 인해 유예된 신주 상장이 해제되지는 않은 상태다.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이다. 그 추가 상장 공시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게 일자가 9월 26일 오전 9시 발 기사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6일 날 나온 공시들을 보면 아직 추가 상장 공시건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요거는 이제 앞으로 나올 거 이제 자잘한 것들 그거 정도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 그런 정도입니다. 자,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 생각하실 부분이
아직까지는 그 물량이 상장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상장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추가 상장 공지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추가 상장 공지가 아직도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주가가 이게 그냥 뭐 속락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이미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의 공시를 우리가 좀 앞으로 살펴봐야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게 일단 지금 현재는 중요한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겁니다. 네, 그거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는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고 발행 무효 확인 소송권에 대한 이 결론은 언제나 나오느냐 이거죠. 네, 요거는 실제로 좀 느려요. 뭐 6개월 이내에 나올 수도 있고 뭐 1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효가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조금 그 사안은 복잡해질 수가 있죠. 복잡해질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워낙 시간이 걸려서 나올 수 있는 문제니까 일단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일단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1단계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일단 지금 현재 그 추가 상장 공시 요건이 일단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제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권과 관련해서 아직 나와 있진 않지만 요걸 일단 코아스 측에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 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은 신청 사유 같은 경우를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죠. 네, 이런 경우인데 여기서 아마도 요 부분이 일단 하자가 돼서 주총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위법한 결의사항을 다루는 그러니까 이제 100대 1의 감자라는 거 말도 안 되는 감자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제3자 배정 유상증자라든가 해서 물타기 위한 증자 희석하기 위한 증자 이런 불순한 목적이라는 게 누가 봐도 아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요 부분이 일단 걸릴 가능성이 있고 사유가 충분히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총회 개최일 임박 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법원 심리가 신속히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10월 14일이 주총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임박해서 신청을 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직 그 날짜를 저울질하고 있지 않나 사측에서는. 그렇게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일단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론 그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의 결과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거 나온 다음에 또 우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건이 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화그룹 상황 전환 행사 가격 그거하고도 연계해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4,293원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네들의 그 10이나 BW 행사한자들의 손익분기점이 이제 4,300원 근처라는 거죠. 한꺼번에 물량을 내면 속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5,000원 가격대 근처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자 추가적인 하락은 한계가 있죠. 뭐 이를테면 4,500원 내지 5,000원 구간 자 요 구간은 저지 효과가 있는 그런 가격대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이상 밀리지 않게 그죠? 그런 판단은 지금 현재 좀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전환 행사 가격과 관계에서는 그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이화그룹 건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뭐 이화전기 쪽에서 이화그룹 쪽에서 상장 폐지를 주주에 사과하고 사태 해결 위해서 소통할 것이다. 막 이런 건의 뉘앙스의 이야기가 나왔죠. 근데 이거는 고의로 상폐를 해버리고 나중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으로 나중에 주주한테 사과한다. 그 말도 안 되죠. 고의 상폐 시켜놓고 지금 현재 장외로 넘어간 상황에서 뒤늦게 주주에 사과한다는 것은 용납되지도 않고 제가 볼 때는 코아스 측하고 소액주주연대 이화그룹의 소액주주연대하고 연합하는 것을 이간질하기 위한 정도의 제스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화그룹 사측의 이런 감언이설에 절대 넘어갈 주주연대가 아니라고 봅니다만은 주주연대는 코아스 측하고 일단 연합을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코아스 자체가 좀 목적이
약간 이제 사적인 목적이 들어갈 때 들어갔다 하더라도 결국 주주연대와 코아스가 뭉쳐야지 주주연대하고 사측하고 뭉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국권에 대한 상황도 앞으로 전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하튼 이 코아스 측과 관련된 건에 대한 재료는 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여러분들께 정보를 신속하게 드릴 거예요. 코아스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좀 더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자세하게 드릴 겁니다. 코아스라고 문자 주시고요.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셔도 좋습니다. 코아스 입장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텔방에 초대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갈 겁니다. 아시겠죠? 네, 문자 주세요. 자, 그리고 제가 잭팟주를 말씀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꼭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잭팟주 하면은요, 여러분, 뭐 1, 20% 정도 우리가 수익을 먹으려고 잭팟주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죠. 네, 1 내지 20% 가지고는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잭팟주라 하면은 뭐 일단 100% 정도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종목이 바로 잭팟주가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릴 건데 게다가 리스크가 없는 생바닥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을 한 종목들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미리 바닥권에서 잡을 수 있는 종목을 추천하는 것이 맞지. 이미 크게 올라서 급등해서 리스크가 큰 종목은 추천할 가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잭팟주를 말씀을 드리는데요. 섹터는 역시 전기전자 쪽입니다. 이 IT 쪽이 역시 그 신기술이 많죠. 신기술이 많습니다. 신기술 갖고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시장을 리드하는 거는 역시 최종적으로는 항상 IT 쪽이에요. 그래서 이 IT 쪽에서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가격대는 2만 원 내지 4만 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 가격대는 재무 실적을 겸비했다는 징표죠. 네, 이 정도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 종목들이 재무나 실적이 아주 안 좋은 기업들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저가주보다도 확실하게 재무 실적을 겸비한 쪽으로 제가 추천을 드릴 거고요. 시총은 2,500억에서 한 5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시총은 적정하죠. 네, 이 정도라면 적정하지 않나. 너무 낮지도 높지도 않은 정도. 투자 기간은 1 내지 2개월 선 정도로만 봤어요. 네, 길게 잡진 않습니다. 그러나 뭐 초단타 매매를 하라고 제가 드리는 종목은 아닙니다. 투자 기간은 이 정도로 잡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그럼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어떻게 생겼나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네, 주봉 차트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시는 바 뭐 없습니까? 일봉도 아니고 주봉인데도 쓰리 바닥을 만들고 있죠. 여기서 탁 튀어나가면 큰 시세 낼 수 있는 그런 주봉 차트 모양을 벌써 보여주고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감잡을 수 있죠. 여러분, 큰 시세가 가능하다는 걸 감잡을 수 있고요. 월봉 차트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월봉 차트로도 보면은 불기둥이 생바닥에서 2번 정도 나타났단 말이에요. 네. 아주 긴 중장기를 보는 월봉에서도 이런 모습을 만들어줬다 이겁니다. 우리가 물론 아주 이런 중장기로 하는 건 아니지만은 월봉이나 주봉에서 벌써 모양이 형성된 걸 보면은 일봉은 어떻겠습니까? 그 분출하는 힘이 굉장히 강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요 주봉이나 월봉은 앞으로 흐름이 괜찮아질 것이다라는 사인을 주봉이나 월봉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미리 예측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주봉과 월봉을 보여드린 거예요, 여러분. 네. 아시겠습니까? 그거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웨인 메이저 동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웨인이 빨간 선이에요. 최근 한 달 동안에 보시면 웨인이 선취매해서 초강력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건이 이 빨간 선 그래프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2-3달도 아니고 한 달 동안의 패턴이기 때문에 시작 단계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웨인이 강하게 먼저 끌고 나가고 있는 초기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 자, 그리고 웨인 메이저 동향까지 봤죠.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순이익 같은 경우가 어떤 특징이 있나, 영업이익 같은 경우 어떤 특징이 있나, 요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요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는 조금 흐릿하게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작년 영업이익 대비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무려 8배 정도 폭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컨센서스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컨센서스하고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은 뭐 5배면 어떻고 8배면 어떻겠어요. 그런 정도면 시세가 폭등할 것은 사실 자명한 거죠. 특히 그 순익 같은 경우는요, 5년 만에 큰 폭으로 흑자 전환했다는 겁니다. 5년 만이에요. 적자에서 흑자로 턴어라운드 됐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적 모멘텀도 대단히 좋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IT 섹터가 여러분 퍼 배수가 높죠.
뭐 1, 20배 가요. 근데 퍼 배수가 6배밖에 안 가, 지금. 예. 그만큼 저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금년 ROE, 자기 자본 수익률은 5 내지 90% 정도 예상해요. 야,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ROE가 50 내지 90%면은요, PBR 배수가 5배 내지 9배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PBR 배수가 3배수도 안 돼요. 이런 강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거 생각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순이익이 완전 흑자반전한 것까지 말씀드렸고, 영업이익 7, 8배 성장 기대. 그죠? 목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블 이상도 갈 수 있겠지만 일단 더블 정도로만 일단 보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그럼 재료가 뭐가 있느냐? 1, 2개월 이후에 이제 초강 재료가 등장이 되는데, 네, 이게 향후 5년간에 1000조도 아니고 몇백억도 아니고 2000조 시장이 개화가 된단 말이에요. 그 건과 관련이 된 이슈가 1 내지 2개월 후에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목은 독자적 기술의 독점적 점유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련 시장이 이제 늦어도 연말 내에 나올 거예요. 1, 2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늦어진다 하더라도 연말에 나올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당 시장은 연말 연초부터 본격 성장하는 초기 국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 꼭 공략해 보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좀 주시면 돼요. 잭팟주 이렇게 문자를 주시면 제가 처음 사는 것부터 중간에 AS 그리고 파는 시점까지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할 겁니다. 잭팟주라고 꼭 문자를 주시고 여기서 한번 잭팟 꼭 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